안녕하세요. 어제 모의고사 봤다고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니까. 자, 오늘 30일이었습니다. 31회가 조금 어려웠어요. 30회 때 너무 시험이 쉬워가지고 31회 때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31회 때 조금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옳은 것 찾기 문제가 무려 27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옳은 것 찾기가 많았고 사례형 문제도 지금 5문제 정도 정확하게 그렇게 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31회 때가.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맞췄을 걸로 이해되는데 이건 쉽게 맞췄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공장 재단입니다. O죠. 다음에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입니다. X죠. 아주 잘 내고 있고요. 가압류된 토지 O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돼 있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 있던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미등기 건축물입니다. 미등기 건물, 무건물 모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기억, 디귿, 리을 정답 3번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는데 그럼 총칙 중에서 지금 용어의 정의를 안 냈다는 얘기죠? 얘기입니다. 중개대상만 냈고요. 이제 공인인사 제도로 넘어왔어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공인인사 자격이 취소 내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않았다. 야는 결격이죠. 그럼 중개보존이 될 수 없습니다. 맞고 야는 3년 동안 응시도 못하죠. 시험도 못 본다. 잘 알고 있고요. 공인인사도 될 수 없습니다. 2번입니다. 공인인사는 자기의 공사격증을 무상으로도 대해서는 안 되죠. 이게 무상으로 대해도 1-1이고 자격 취소하게 됩니다. 그럼 맞고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인사는 법인인 개업공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자격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죠. 그러니까 경과했으니까 결격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원이 될 수 있다. 맞고요. 4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성명 사용하여 업무하겠어요. 이건 대여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격 취소죠. 하게 한 경우는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자격 취소예요. 그래서요, 요런 식의 지문들을 잘 냅니다. 어떤 식의 지문을 내냐면 업무 정지 사유, 등록 취소 사유, 등록 취소 사유에다 대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 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자격증 갖고 물어보는 건데 성명을 사용하여 공인인사가 다른 사람에게 업무하겠다. 이거는 대우와 똑같아요. 자격 취소요. and 1-1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공인인사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되죠.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하면 제재가 1-1이다. 여기까지. 이것도 뭐 쉽게 맞췄을 걸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등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한 명 회사가 개설노하면 사원 전원이 실무규율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지금 우리 법이 얘기하는 이 사원이라는 표현은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되죠. 맞았네요. 예, 그래서 정답 1번 됐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할 수 있다. 자본금 얼마 이상이 돼요?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예, 그래서 일단 틀렸고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3번입니다. 한 명 회사가 개설농을 하면 대표자는 공세되며 여기까지 좋았죠? 대표자를 포함하여 바로 X 나가야 돼요. 제외하고죠. 제외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사이어야 된다. 이건 맞았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공삼 내고요. 근데 여기서 대표자 포함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대표자 제외다. 이거 꼭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님은 역시 틀렸고 4번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록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에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법 9조 2항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이에요. 등록할 수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사나 또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소공사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속 금지니까. 그러니까 틀렸고요. 5번 갑니다. 개설 등록을 하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된다. 이거 소유권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죠.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틀렸어요. 이게. 자,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아주 잘 내고 있고요. 쉽게 1번 정답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 별로 안 어렵네. 뒤쪽이 어려웠죠. 뒤쪽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5개 나왔고 실무가 7개가 나왔는데 요즘 추세가 뒤쪽이 어려워요. 앞쪽은 그러니까 거의 다 맞춰야 됩니다. 실수도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맞춰버려야 돼. 앞쪽은. 자,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 잠깐 기억만 살리고 하죠. 우리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죠. 그러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7가지가 있죠. 토탈. 중개업에 6가지 더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된다?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요거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여태 삭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되죠. 이때 사회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사회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이니까 등록할 수 없어요. 다음에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사 되죠.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사가 됩니다. 다음에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가 실무교육 대상이고요. 다음에 건축물 대장기재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놔야 되죠. 그래서 대장기재가 안 돼 있다. 대장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함으로써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그럼 가설건축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고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에 임원 사원 중에 단 1이라도 결격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등록 기준은 거의 매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만 살려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개설록의 결격 사유. 역시 10년 시험 동안 빼먹은 적이 없다. 무조건 출제하고 있는데 꼭 맞췄어야 됩니다. 결격에 해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이죠. 피특정 후기에는 요즘 잘 내고 있어요. 결격이 아니다. 피한정 피성년 후기에는 결격인데 피특정 후기에는 결격이 아니다. 다음에 공인인사 자격이 취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즉 결격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어요. 그럼 이 법인은 결격이죠. 그래서 이 법인 결격입니다. 임원 사원 중에 단 1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이 법인 자체가 결격이다. 리얼입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결격 아닌 거 봤어요? 해산 나왔죠? 지금 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결격이 아니다. 그럼 그 대표이었던 자도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일단 주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전에는요. 28회 때 해산을 물어봤어요. 그 전에는 18회 때인가? 19회 때인가 18회 때 물어봤고요. 쭉 해산 이거 안 내다가 28회 때 물어봤어요. 그랬다가 다시 31회 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요. 그럼 일단 정답부터 골라놓고 그럼 정답은 기억과 이것이죠. 그러니까 2번 정답이었는데 우리 등록 취소를 다음에 원칙 3년 결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원칙이죠. 다만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사유가 3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는데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다. 또 하나가 등록 기준에 미달됐어요. 그럼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등록 기준 미달은 임취 사유의 첫 번째죠.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임취 사유인데 이렇게 등록을 취소해도 이는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럼 야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잡는 게 아니고 복권 될 때까지 결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만약에 해산으로 등록 취소가 나왔잖아요. 결격이 아니다. 염두에 두시고 꼭 기억할 게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에요. 기억을 꼭 해두세요. 이게 이전에는 몇 회 때 냈다고요? 28회 때. 그럼 이거 31회죠 지금. 29, 30, 31. 우리가 몇 회? 34회. 지금 3년 터울이죠. 일단 준비는 하고 갑니다. 그래서 기준 미달 등록 취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다. 사망 해산은 금방 기억날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 잠깐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죠. 제한 능력자 3명 모두 결격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모두 결격이죠? 그러면 여기서 피특정 후견인은 나왔어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다. 요거 아주 잘 묻고 있고요. 그럼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이거 종료 심판돼야 되죠? 그래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파산자가 결격인데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얘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수형자가 있는데 지금 31회 때 수형자를 전혀 안 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수형자는 첫 번째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면제했어요. 그럼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결격입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 받으면 3년 결격.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 요거는 지금 안 내고 있는데 가석방을 받은 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요걸 염두에 둡니다. 그다음에 특별 사면을 받은 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년만 지나면 된다? 3년만 지나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요거만 딱 구분해 놓으시고요.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없던 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요거 조문대로 그대로 내니까 집행종료, 집행면제는 그냥 3년이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요게 바뀌었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이때는 집행을 유예한 거죠. 유예 기간만 결격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얘는 몇 년의 결격이다? 4년. 맞습니까? 4년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2년에다가 플러스 2년이죠. 그러니까 4년의 결격입니다. 그러면 이때 형법을 위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가 집행유예입니다. 이거는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니까 읽을 때 법 불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법 불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무조건 결격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수용자를 유의하는데 이 법에 위반했어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을 쉬셔야 된다. 그래서 벌금이 나오면 반드시 이 법 저 법 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이다 이거는. 그래서 벌금에 대해서는 우리 법 위반하여 얼마 이상? 300 이상 받아야 되고 그럼 3년 동안 쉬셔야 됩니다. 단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요. 이는 결격이 아니다. 이 정도고. 경합범 기억하고 있죠? 경합범은 우리 법 위반죄와 다른 법 위반죄를 같이 저지른 거예요. 동시 재판합니다. 이게 경합범인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시에는 분리선고하라고 그랬죠? 그 정도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분리선고다. 이게. 자, 그래서 수용자 3명 이해해 두시고 여기서 아주 잘 묻는 게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이 맞잖아요. 근데 선고유예를 받은 자예요. 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아주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피특정 후견인 다음에 선고유예 아주 잘 묻고 있으니까 꼭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들 있죠? 이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잡아냅니다. 먼저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몇 년? 3년 쉬셔야 됩니다. 다음,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그럼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은 쉬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럼 역시 3년이 원칙 쉬는 거예요. 단 말씀드렸듯이 사망의 산, 기준 미달, 결격 사유는 제외. 그거는 자, 그 다음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하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쉬셔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인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때 이 업무정지 처분 당시다, 사유 발생 당시다.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죠. 처분 당시가 아니니까 사원 임원이었던 나는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다. 맞습니까? 그럼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아니란 얘기죠. 임원사원이 결격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12명,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수용자 3명, 행정처분받는 자 5명 있는데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에 임원사원이 있으면 이 법인은 결격이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격은 여러분들이 거의 안 틀리는데 좋아요. 속지는 말자. 자, 그럼 5번 문제 갑니다. 분사함소, 이제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왔어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뭐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군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에는 분사함소를 둘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아주 잘 내는 질문입니다. 이거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함소를 둘 수 없다. 2번 개업공사가 분사함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가 아니고 신고죠.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예, 인가가 아닙니다. 신고다. 이런 식의 질문은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는 분사함 설치할 수 없다. 맞았네요? 눈이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법인인계공만 분사함 들 수 있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 됐어요.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꼭 한 문장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다? 특수법인이다. 그럼 특수법인의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사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잘 낸 질문이고 5번입니다. 분사함소의 책임자인 공인인계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거 잡아냈어요. 책임자는 실무교육 맞잖아요 지금.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이게 틀렸어요. 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런 지문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이거 오답 노트 만드세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3번 쉽게 골랐는데 이 올해 지금 분사함 설치 요건 물어볼 거예요. 분사함소 분명히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는데 먼저 분사함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한 개소만 두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이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이게 설치 요건 기본 3가지가 이거예요. 이때 특수법인의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책임자께서는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함소를 둘 때마다 보증을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함소를 법인이 만약에 2개소를 뒀다.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이 얼마 돼야 돼요? 8억. 주된 사무소 4억에다가 2개소니까 4억 추가죠. 그러니까 8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함소 확보해 놓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점 이해해 두시고 요건 갖췄거든요.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때 신고 들어갈 때 책임자의 재증사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네, 실무교육 수료증사본 들어와야 되죠. 보증관계증서 들어와야 되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때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수수료 있죠.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은 수수료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하고요. 그럼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그럼 신고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요. 이게 통보란 절차가 있죠. 분사함 설치 신고했거든요. 그러면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은 통보해줘야 되죠. 하나의 통보가 또 있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함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그 사실을 직접 통보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분사함소는
모든 행정업무체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주된에서 분사무소에 통보 주는 절차가 있다. 이건 지첩 통보예요.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됐죠? 분사무소 올해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6번 문제로 갑니다. 사무소 이전 올해 낼 겁니다. 유사 문제 낼 거예요. 법인인기업공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또는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지금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라고 지금 조건 제시했잖아요. 그럼 이게 푸는 요령이 외로 조건 제시하면 꼭 명심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다. 이건 재교부해야 되죠. 이걸 염두에 꼭 두고 풀어야 돼요. 다른 건 실수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에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OX? X.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죠. 재교부해줘야 돼요. 틀렸고. 2번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한 경우는 대장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면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전 신고 안 했어요? 신고 위반이죠. 과태료 100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OX? X. 주된 사무소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요. 주된 사무소 등록증 첨부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신고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5번입니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때는 지체 시 그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돼요.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알아보시겠죠? 그럼 사무소 이전이 있잖아요. 정리해보면 이전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 10일. 안 하면 100과 기억해 두시고 이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관할지역 외로 옮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주된. 다 알고 있어요. 기억하시고 이때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사를 첨부한다고 그랬죠. 등이 뭐다? 등록증. 원본이에요. 사는 사무소 확보증명 서류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예요. 그걸 주의해 주고요. 자, 그럼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등록증 재교부해 준다. 다만 등록관청 관할지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증이나 신고 확인서에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변경 기재 교부가 뭔지 알죠? 사무소에 소재지 삭선 긋고 새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준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근데 원칙은 뭐다? 재교부. 자, 근데 관할지역 외로 옮긴 경우에만 서류 송부가 있죠. 그러면 관할지역 외로 옮겼다. 그러면 서류 송부 절차가 있는데 이전 후에서 종전에 요청을 하면 종전은 이전 후에다가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럼 송부할 서류가 뭐다? 행이다. 좋아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보내줘야 되고요. 등록 신청 서류, 그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관련 서류 보내주는 거죠.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그럼 이전 후가 한다. 요 점을 주의하시고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는 거죠. 단 분사무소 이전을 했을 때는 이전 전 이전 후에다가 지체 없이 모두 다 통보해 준다. 됐죠? 여기까지. 이게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올해 출제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에서는요. 분사무소하고 이전 아주 잘 묻거든요. 작년에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물어볼 거예요. 올해. 그래서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7번 문제. 이제 게시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를 약간 제가 수정했죠, 이거. 게시해야 되는 거 등자 보수사로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시가 딱 되게 되면요. 게시는 원본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등록증과 자격증은 원본이다. 이걸 명심해야 되고 등자 보수사로 꼭 암기해 주세요. 그럼 이게 4가 사업자 등록증이죠. 이게 30일에 때는요.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3번이. 근데 개설 등록증 사번호 제가 수정한 거예요. 문제를.
자, 보겠습니다. 게시해야 되는 거.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관증 원본입니다. 이건 게시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소공사가 있는 건 소공사의 자격증, 수료학위증 이것도 아니죠. 자격증 원본이죠. 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이죠. 이것도. 자, 그럼 분사무소입니다. 신고확인서 원본 게시해야 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등자보수사. 등이 등록증이죠. 자는 자격증 원본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보증관계 증서. 다음에 수는 보수표. 암기표에서 숫자는 모두가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사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 4번 언급이 없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된다. 게시 의무를 위반했어요. 제재. 백과. 게시는 누가 부담하는 거다? 개공. 그럼 소공 자격증 누가 게시해야 돼요? 개공이.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8번 문제. 명칭. 역시 매회 출제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꿰 두시는데 옳은 것. 이게 그러니까 줄기를 잡아야 돼요.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말이 들어가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야 된다.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 5개 광고물이라고 나왔죠. 5개 광고물은 간판이라고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럼 5개 광고는 뭘 쓰라는 얘기가 있다? 성명만 나와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면 이거 절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갑니다. 1번 지문. 공인인상기획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맞죠? 예, 맞습니다. 법인도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돼 있고 중개인은 공사사무소 명칭을 못 쓰게 돼 있어요. 2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란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OX? X. 부동산 중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면요.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못 쓴다고 그랬죠.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쓸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등록을 안 했더라도 공인중개사니까. 자, 다음 3번 공인중개사개혁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자, 5개 광고물 나왔죠 지금.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성명. 등록증에 표기된 계공에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표기해야 됩니다. 틀렸고 안 하면 100과 명칭 위반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자, 4번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란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키워드로 철거 명령이 나왔거든요. 그럼 철거 명령이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된다? 등록관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그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만약에 불응했어요. 불응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5번 갑니다. 개혁공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해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표시광고할 때 사무소의 명칭은 언제나 명시해야 되죠. 우리 광고 나갈 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 어떻게 암기했어요? 성명, 소연 등이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이건 공통적으로 언제나 나가야 돼요. 인터넷 광고하든 신문 광고하든 방송 광고하든 성이 뭐다? 성명, 개공의 성명이고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죠. 다음 명칭, 상호죠. 다음에 소는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예요. 이거는 다음에 연락처, 다음에 등록번호.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명시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개설 등록번호예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야 된다. 명시해야 되죠, 이거? 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표시광고 넘어갑니다. 표시광고 무조건 출제하고 있죠, 지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공의 성명학과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OX, X. 중개보조원을 명시하면 안 되죠. 명시하면 100과. 개공이 광고 위반해도 100과. 다음 2번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맞아요. 그렇죠.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 있죠. 이거는 이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있죠.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도 모두 국장이 고시해놨죠. 다. 국장이 고시합니다. 2번 맞았어요. 그래서 2번 정답이 됐고요. 3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OX? X죠. 일단 그러면 이거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했다. 이건 부당한 표시광고죠. 그럼 부당한 표시광고 존다 봐야죠. 이렇게 암기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했거나 과장되게 했거나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든가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죠. 그럼 이거는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태료 대상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형벌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교포 양부모로 암기했죠. 이렇게 이제 일단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란행위로 암기했잖아요. 근데 교란행위가 이게 엄청나게 드러났죠. 지금 엄청나게 드러났는데 교란행위에 표시광고가 들어가 있다고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근데 일부 포함된 게 있어요. 금지행위에 표시광고가 있잖아. 금지행위. 그러면 교란행위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금지행위 중에서 금지행위가 전체로 지금 교란행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금지행위 중에서 7가지만 포상금 대상이에요. 시, 단, 유, 가, 강, 대, 방해. 이렇게 암기했어요. 이게 시세교란행위죠. 단체 구성 중개 제한 행위고 특정 대웅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한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한 행위. 걸리셨군요. 다음에 특정 대웅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보세요. 포상금 대상에 저렇게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표가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3명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대한 자 받은 자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포상금 대상이다.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부당한 표시 광고는 아니다. 요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인터넷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성명, 소연 등을 얘기합니다. 그럼 공통명시사항이니까 언제나 들어가야 되죠.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틀렸습니다. 그럼 인터넷 광고할 때 우리 명시할 사항이 있죠. 이게 일단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은 종갓집이면 가서 이거 들어가야 되죠. 이게 종이 뭐다?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맞죠? 그다음에 소재지, 물건 소재지예요. 그다음에 이 물건이 만약에 건물이나 그 밖에 투기장착물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총 층수, 그다음에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일, 그다음에 건물의 방향, 그다음에 방 개수, 욕실의 개수. 맞죠? 그다음에 주차 대수. 관리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했고 내진 설계는 들어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갓집이면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체크하라 이렇게 암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탁. 기본 모니터링은 몇 개월? 분기마다 하는 거죠? 분기마다 3개월이에요.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며칠 내에 낸다? 30일. 국토부 장관이 내는 거죠. 분기마다 하는 거니까. 근데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15일이고.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신속하게 시도의사 등록관 증명 등은 조3이 주최해주고 이 결과를 국토부장에 통보해줍니다. 조3이 주최 결과 통보는 10일. 기억나요? 조3이 조치 결과 통보 10일. 이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숫자가 30, 15, 10으로 갑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래서 광고, 표시 광고 틀림없이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암기해 주시고 모니터링까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겸업으로 들어왔는데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문제를 조금 치사하게 냈는데 우리가 지금 법인의 겸업은 관상차분 경2로 암기했어요. 이렇게 암기했고요. 그러면 이때 이게 관리대행이고 상담업이고 프랜차이즈고 분양대행이고 경공매 알선 대리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행자가 들어가면 뭐만 된다? 주상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상담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부동산이 나와야 된다. 기억나요? 프랜차이즈는 중기업 경영이에요. 중기업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인데 중기업 경영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대공이 나와야 된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인데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한다. 중기는 한 가지도 못하죠. 그다음에 이사 관련 용역, 이사업체 도업체가 나오면 뭐가 꼭 떠야 된다? 알선이 꼭 떠야 된다. 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할 수 있고요. 법인이 겸업을 위반하면 제재가 임취. 맞죠? 여기까지 꼭 기억하고 개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보겠습니다. 약간 비틀어냈는데 대행자 떴죠 지금. 그러면 주상만 된다고 했죠. 근데 주택 용지라고 냈어요. 이건 토지죠. 그러니까 안 돼. 불가. 그럼 공장 용지, 상업 용지 다 안 되는 거네요. 똑같은 맥락이고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에 대행. 그러면 이게 분양 및 관리에 대행 일어났어요. 비틀었는데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을 말하죠. 그럼 대행자 들어갔으니까 주상만 들어가면 되네. 그럼 가능. 맞죠? 요즘 관리 대행을 임대 관리라고 낸다고 그랬죠, 지금.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게. 근데 임대업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그럼 상담이 떴어요. 그럼 부동산이 나와야 되죠. 그럼 가능하고. 근데 금융의 알선이 나왔죠. 이건 불가. 자, 그다음 이제 류리 함정했어요. 공매 대상 동산이라고 했죠 지금. 부동산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함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불가해 일단. 자, 미음입니다. 법인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제공. 그럼 중기업 경영이 떴죠. 그러면 개공이 떠야 되죠? 개공. 그럼 맞습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니은하고 미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을을 못 봤다. 여기 붙자가 안 들어갔다는 걸 몰랐다. 그럼 니은, 리을, 미음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니은, 리을, 미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 기억은 분명히 아니고. 그죠? 분명히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니은하고 디귿, 리을은 분명히 아니니까 이건 아닐 테고. 그러면 이거 아니고 디귿, 리을은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기억, 니은 당연히 아니고. 그죠? 답을 2번에 쓸 수밖에 없었지. 됐죠? 여기까지 시사했습니다. 조금.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겸업. 올해 겸업 출제할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정확하게 암기를 꿔해 주시고요.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